안녕하세요. 중국이 그 서해의 공동 구역이죠. 잠정 수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시추 설비를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최신 자료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시추선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내내 중국한테 이 시추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승인해 줬다. 이것을 위해서 5년 전에 왕이가 한국에 왔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정부가 비밀리에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유 시추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줬다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페이스북에 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정수역이라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DJ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때에 그 중국과 한국의 제일 넓은 폭이 280해리에 불과해서 이게 각각 200해리가 되는 그럴 때는 좀 뭔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 나라가 따로 있지 중국을 믿습니까? 중국의 그 어류를 제가 유심히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시장에서 보면은 정말 씨같이 생긴 작은 새우, 뭐 작은 그 멸치 종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으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중국은 그런 기본적인 그 소양 또는 교양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들 관리할 때도 무조건 많이 잡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그 바다를 침범하는 거를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의 보수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시절에는 굉장히 이 해양선을 중시를 했었고 또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토 문제를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 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국에 완전히 그 복속되고 싶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세력이 그 꽂아놓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가운데 지점에 부표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이것이 이제 야광으로 된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뭐 전자식 뭐를 달아가지고 그 이것을 침범할 때에 그 얼람이 울리고 그리고 한국의 그 해경 선이 가야 되는데 해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부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이 세월호 때도 문제가 됐지만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군대가 카톡으로 작전 그 계획을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러시아군의 실패도 중국제 그 기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작전 계획이 노출돼서 그렇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군도 뭐 전쟁이 발발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발발한다 하면 이건 완전히 그
작전이 패배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한국군이 카톡으로 작전 계획을 주고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 한국군이 세계에서 몇 강이다 맨날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작전 계획이 다 카톡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그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커넥션을 보면은 맨 오른쪽 보세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중국을 통해서 그 트래픽이 인터넷망이 연결된다거나 이게 VPN인가 뭐 그런 망일 수 있고 어쨌든 커넥션이 한국에 있지를 않고 다른 데에 연결돼 있는데 이걸 자료를 제시한 사람은 중국 인터넷망을 거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새는 VPN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게 한국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점검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전투복이 불에 잘 타는 거래요. 물론 이 전투복이 완전히 그 플라스틱 종류라 그래야 되나 비닐 종류 비슷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불에 타는 것 같습니다. 군화도 문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선진국 군대는 군화나 이 옷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에 관심을 안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출 문제나 이런 세부적인 거에 있어서도 병사 관리를 할 때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월급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보여드리긴 했는데 2021년에 대한상이 차기 회장으로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소장을 최태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부회장을 카카오의 김범수를 부의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굉장히 친중적인 데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거 뉴스 최근 뉴스인데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한국의 시민단체가 그 카카오의 김범수를 이제 탈세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이 아무 문제 없다. 탈세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 때 양도차익 문제로 약 5,200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나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스리슬쩍 넘어간 것은 이 카카오라는 그 매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은 누구가 배후에서 조정을 했을까 이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은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물론 보수세라는 거는 국가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국민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세력이 대체로 민주당계잖아요. 그리고 기업가도 친중적이면 이렇게 그 어떤 제재를 빠져나가는 그런 방향이 많다는 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세청이면 이게 탈세라는 건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카카오나 다음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정부라는 거죠. 봐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IT랑 바이오만 잘해서 될 문제인가? 그리고 국가 개념이 없는 기업, 국가 개념이 없는 정부. 그렇다면 한국은 차차
중국에 예속된다는 거죠. 중국도 알고 이번에 그 올림픽 때도 그런 식으로 쇼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수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것도 상당히 글로벌 세력이 배후가 있고 또 친중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차차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